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괜찮았죠. 마치 꽃이 이제 곧, 피기 전에, 어떤 봄내음이 살짝 나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나 코스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단순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는 이제 돈 수급 자체가 바이오주랑 이제 5G 둘로만 몰리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골고루 나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오늘 하루는 상당히 같은 뭐 1.5%대 상승이지만 질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615포인트를 일단은 돌파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뭐 한 바닥을 우리가 다졌고,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뭐 작은 상승이 됐건 뭐 큰 상승이 됐건 그거는 결과적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 우리가 이제 70% 정도는 확인이 되어지지 않았나,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근데 돌파 후에 어찌됐건 여기에 잘 안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착해서 돌아 나가면 이런 구간에서 그간 보수적으로 잡았던 포지션을 뭐 공격적으로 좀 바꿔보는 그런 타이밍은 이런 구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정말 극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매매를 좀 하다가, 요 정도 구간부터는 뭐 그냥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21선 여기 다시 올라타는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저도 포지션을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615포인트 안착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평소 하던 대로 조금 그 이상 좀 포지션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돌파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두 번이나 맞고 떨어졌죠. 여기 쌍봉 맞고 떨어졌던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하면 또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포지션이 좀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돌파하는 것과 또 안착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는 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안착이 실패하고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추세가 또 급격하게 꺾이죠.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다시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러면서 큰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직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돌파 후에 암튼 안착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봉 한두 개 이렇게 안착한다고 우리가 안착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상당히 그래도 오랜 시간 좀 안착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코스피도 일단은 저항대를 두 번 시도 끝에 돌파를 했고요. 1985포인트 여기 장대 음봉 시작점이었던 이 구간을 오늘 뭐 살짝 종가상 일단 돌파해서 안착했고, 코스피도 코스닥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시장은 뭐 당분간은 뭔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뭐 깨는, 뭐 예를 들면은 장대 음봉 뭐 한 2% 3% 이상짜리 장대 음봉이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요 정도 분위기로 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엇보다 지금 핫한
섹터는 5G죠. 마치 거대 테마가 형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KMW라는 대장주를 필두로 이제 점점 우후죽순 5G에 그냥 어떻게든 엮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이제 우후죽순 막 5G에 엮어서 막 종목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잘 선별해서 근데 테마 자체가 워낙 이제 강하고 힘이 있고 거대하기 때문에 뭐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뭐 이런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발주자들 후발주들 매매에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제 잡주스럽고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마시길 좀 바랍니다. 너무 이제 스몰캡이라고 해서 막 KMW나 오이솔루션만큼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테마라는 게 또 뭔가 좀 과열 양상이 확실히 생기게 되면 어떤 과열의 끝에서 거품이 빵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대장주의 대장주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돈 종목들이 그 시세의 끝 구간에서 어떤 이제 정말 이게 불꽃 시세를 정말 폭발시키죠. 그래서 KMW도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사실상 고점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요렇게 가다가 이제 정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정말 불꽃 시세가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쭉 달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조심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단기 조정일 수도 있고 정말 대시세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트레이더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은 뭐 시세의 뭐 분출 뭐 이런 게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찌됐건 뭐 이런 구간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에서 잘못 물려서 1, 20% 이렇게 물려서 들고 가는 건 트레이더라고 할 수 없잖아요. 트레이더는 이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데서 이제 과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이제 이제 계속 머문 하시다가 보통 보면은 이런 자리들에서는 못 사고 계속 머문 하시다가 어느 순간 얘가 시세가 분출하는 시기가 있어요. 막 이제 정말 뭐 무슨 뭐 20% 이상씩 뭐곧 상한가라도 갈 것처럼 그렇게 분출하는 때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럴 때가 만약에 온다면 고점 징후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보유 중이신데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거래량 터지면서 불꽃놀이 한번 할 때 그때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저희 리딩반은 오늘 다날 메가스터디 JC케미칼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매매를 했고 다날이랑 메가스터디는 수익을 내고 나왔고 JC케미칼은 뭐 익절 혹은 뭐 그냥 번절 정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날은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이날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바닥권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갔다가 눌림의 과정에서 3,250원 라인을 제가 중요한 지지대로 봤는데 여기를 일단은 지켜주는 모습이 괜찮다. 한 번 더 상방으로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8월
9일이었던가요? 8일이었던가요? 음. 9월 2일이었군요. 이 종목을 두 번 매매를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때쯤인가 들어가서 약수익 내고 한번 나왔고, 9월 2일 날, 이날 다시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제 매물대, 3,420원쯤, 이때를 매물대로 쌓아놓고, 계속 이제 두드리죠. 계속 두드리다가, 이날 살짝 뚫어줬는데 한번 눌렸고, 오늘, 이렇게 가는 모습이, 봉이, 출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매가 됐네요. 잘 안 보였어요. 이때 매매해서 요때 이제 한번 팔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3분봉으로 보니까 너무, 네, 아무튼 이제 매물대 3천, 아까 말씀드린 3,420원 매물대를 뚫어준다라고 보고 이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슈팅이 좀 나왔는데, 슈팅이 나왔다가 쭉 눌려버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오늘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요렇게 이제 절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조금 더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보유 종목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다른 사고 싶은 종목이 이제 생기니까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왜냐면은 다날도 우리가 이제 급등주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 변동폭이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얘도 답답한 구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제가 내린 판단에 있어서 약간 좀 미스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관련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교육 관련주로 뭉탱이로 한번 시세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메가 MD가 대장이었고, 메가 스터디는 사실상 2등주였죠. 그래서 매매를 하려면은 메가 MD를 하는 게 맞았어요. 진입 시점은 같았거든요. 요 정도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장주니까 메가 MD는 16% 정도 반등이 나온 반면에 저희는 이제 메가 스터디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오전장에. 그래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를 뭐 한 4%, 3, 4% 이제 먹고 나온 게 되는 거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메가 MD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장중에 이제 저도 메가 스터디를 이제 보고, 리딩반에서는 오늘 매매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메가 스터디를 음봉, 이렇게 페이크 음봉이라고 보고 기준봉 뽑아놓고 개파락 시킨 다음에 뭐 약간의 페이크 음봉이라고는 봤는데, 이 종목의 이력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교육 테마로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올랐는데,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테마 자체가 막 이렇게 뭔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 테마가, 이 기간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테스트 물량으로 좀 어제 이제 들어갔다가 요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거의 뭐 이제 본절하고 일단 나왔고, 오전에 잠깐 뭐 단타 치고 메가 MD 움직일 때 재빠르게 매수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같은 어찌됐건 테마였고 메가 MD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메가 스터디보다는 메가 MD를 매매를 해주는 게 맞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돼서 좀 아쉽네요. 물론 수익은 내고는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세력이 나갔다 뭐 나가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요 가격대는 상당히 11,000원 요 가격대는 매력이 있다라고 봐서 그냥 단기 반등 정도 노리고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JC케미칼도 종목 자체는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재료 자체도 뭐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있는 뭐 팜농 뭐라고 하죠? 예, 팜농자의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 뭐 이런 이제 개별주인데요. 종목도 그렇고 뭔가 움직임도 그렇고 길게 볼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이은봉의 깊은 투매로 이 리바운딩을 노리는 매매로 이렇게 5일선 붙여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본 건데, 예. 일단 잠시만요. 네. 일단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오늘 이런 식으로 뭐 저점을 다지는 느낌, 저점을 살짝 갱신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어떤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일단 조금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돌린다라고 보고 여기 이제 매물대를 좀 뚫어낼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추매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얘가 자꾸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물론 그냥 내일까지 홀딩 해볼 수도 있어요. 내일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기도 좀 힘들고, 내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일 시작 자체가 5일선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요 얘가 이제 내일 가려면 아마 갭 살짝 오전에 좀 바로 쳐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신뢰도가 좀 약해서 힘이 가장 좀 강한 3일차까지만 좀 매매를 하고 끊어내는 걸로 좀 하고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뭐 껌값 정도는 아마 벌고 나왔으니까 뭐 껌값이나 혹은 밥값 정도 벌고 나왔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천기계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주도주, 당일 주도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당일 주도주 매매 요즘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뭐 돌파 매매나 그냥 뭐 한 1, 2% 뛰기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잘 먹히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들이 어떤 장세마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참 안 좋은 경향이 뭐냐면, 자기가 잘 하고 있던 매매나 기법을 두고 내가 원래 하던 게 조금 수익이 덜 하다든지 좀 몇 번 좀 미스 난다든지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자꾸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초보 때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중수 정도 됐을 때 뭐 주식도 내가 좀 했고 수익도 나볼 땐 나보고 마이너스 뭐 손실도 나볼 땐 나보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식을 좀 할 줄은 아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뭔가 좀 갈증이 많이 생기죠. 갈급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매일매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기법을 내비두고 좀 다른 기법들을 추가한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잘 매매하다가 꼭 계좌가 빠그라졌을 때, 크게 빠그라졌을 때가 언제인지 되돌아보면 항상 잘 하고 있던 매매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이나 답답함을 느껴서 다른 매매법에 눈을 돌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잘 하고 있는 매매가 아닌 다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장입니다.
막 수익이 빵빵 나고 싶거든요. 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익이 막 더 빵빵 나고 싶고, 더 빨리 내고 싶고, 매매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매매들로 기웃거리게 돼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당일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을 하고 찾을 때도 단순히 거래대금이나 상승률 가지고만 찾는 게 아니라 차트를 좀 읽어내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화천기계는 제가 보통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1일차 캔들이 형성되는 것까지 보고 어 제가 보통은 두 가지 형태로 말을 해요. 이거 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죠. 왜냐면은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제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괜찮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매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제 화천기계는 거래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터졌고, 좀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초보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경향이, 뭐 이런 구간에서 뭔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어찌됐건 우리가 이 파란색 음봉, 어찌됐건 음봉이잖아요. 양봉은 아닌데 고지것대로 우리가 무조건 파란색이니까 음봉은 나쁜 거, 거래 터졌으니까 요건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단편적으로 너무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는 제가 화천기계 놓고는 무조건 거래 터진 음봉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얘가 지금 신고가의 상태고 지금 매물대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이런 봉은 오히려 뭔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뭐 봉일 수도 있다라고 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오늘 장중에 상당히 유익 있게 지켜봤고요. 제가 요즘 오전에 매매를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종가 베팅 한 거 다음날 오전에 팔고, 제가 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통 한 10시 넘으면 이제 밖에 나가는 일이 좀 많고, 혹은 뭐 이제 최근에는 병원을 좀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이때밖에 안 나요. 점심 먹고 이제 한 1시 반부터는 이제 그날 종가 베팅 할 거 찾아보고 대응하고 매매해야 돼서 보통 이제 한 10시 넘어서는 이제 제가 대응이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런 이제 당일 주도주 오전에 이런 뭐 돌파 매매나 양봉 매매를 좀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는 저도 어떤 뭐 회사 소속이 아닌 나와서 완전히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이 상당히 좀 좋다고 느껴서 제가 이제 상따를 했거든요. 좀 더 상한가를 일찍 이제 3시 20분 거의 이제 장 마감 직전에 닫았는데, 좀만 전에 일찍 닫아뒀으면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봤을 텐데, 너무 종가 부근까지 끌고 가서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조금 비중 부담 없을 만큼 좀 비중을 실어 봤고요. 뭐 내일 뭐 대응하면 되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개파락만 하지 않는다면 대응하면 되니까 한번 상따를 해본 종목이고요. 그렇게 되고, 오늘 또 RFHIC랑 FR텍 이 두 종목도 매매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많이 하셨을 건데, 뭐 단순히 거래 대금을 떠나서 일단 조금 더 선발대로 움직였던 거는 FR텍이죠. 9월 2일부터 봉을 좀, 그러니까 같이 뽑아내긴 했는데 오늘
F할때 같은 경우 첫날 9월 1일 날 거의 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어 RFHIC보다 좀 더 뭔가 좀 선발대의 느낌으로 강하게 좀 쳤던 면이 있고요. 오늘까지 하면은 장대 양봉 두 개에다가 오늘 세 번째 양봉이 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종목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지. 근데 오늘은 당연히 RFHIC를 매매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여기서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치는 양봉이 나왔어요. 어찌됐건 상한가를 터치하는 30%짜리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이날도 고가가 25%예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슈팅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거의 그게 달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리 신고가라고 해도 이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정말 극에 달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상승을 할 때 RFHIC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렇게 넘긴 것도 얼마 안 됐고, 봉 하나 뽑아놓고 하루 쉬었다가 오늘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상승의 어떤 그 피로도가 가벼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RFHIC를 매매해주는 게 맞았을 겁니다. 단순히 뭐 거래 대금을 떠나서라도 오늘 FR택이 거래가 더 실렸더라도 RFHIC가 수익을 좀 더 가볍게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5G 관련주들도 살짝 아직 이제 뭐 이렇게 고점이다라고 보진 않지만 살짝 어느 정도 과열권에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윗구간으로의 어떤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윙리푸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리딩반에도 2220원 요 매수 타점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안 주고 55원 찍고 반등이 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이제 요렇게 이제 5일선이 올라오면 내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틀어주는지 아니면 5일선 깨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뭐 한 5일차부터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기준봉 출현하고 이렇게 1, 2, 3일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4일차에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보통 4일차에 어떤 그 변곡점이 생기고, 변곡점이라는 거는 물론 상승 확률도 있지만 하방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좀 투매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4일차에. 그래서 4일차 매매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종가 베팅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니까 3일차에 종가 베팅을 잘 안 하는 편이죠. 4일차에 그러니까 3일차에 내가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4일차 오전까지만 봐주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보통 이제 4일차에 못 가면 오후에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기주봉 4일차에 투매가 떨어지면 투매를 받는 게 훨씬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전파기지국도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도 어떤 이런 지지 구간들을 훼손을 뭐 살짝 하긴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오전에 이런 매매들을 하면 진짜 빠르게 좋은 수익을 주고 나오거든요. 기준봉 뽑고 오전에 빠르게 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 매매를 많이 못 한다는 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제가 오전에 매매를
이제 많이 못합니다. 업무를 좀 이제 보러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이쁜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테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테마 자체가 뭐 이날 말이 나왔는데 뭐 별로 그렇게 뜨겁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수급 자체가 워낙 다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대통령이 언급은 했지만 그게 뭔가 뭐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뭐 그럴 가능성이나 뭐 이런저런 걸 봤을 때 뜨뜻미지근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성첨단 소재도 요정도 2200원 요정도 타점. 얘도 이제 1, 2, 3 뭐 이렇게 4일차 5일선 이제 깨고 종가상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요 타점 기다려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보시면 요렇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3일차에 5일선의 한참 위로 종가를 이렇게 이제 말아서 종가를 형성을 해주니까 4일차에 5일선을 안 깰 수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뭐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에서 5일차에 5일선 깨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추세 돌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4, 5일차에 5일선 안 깨고 계속 이 종가를 유지를 하면 당분간 좀 이렇게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이 되게 많이 출현해요. 그리고 뭐 인트론바이오랑 DPC는 둘이 뭐 세력이 같은가 둘이 뭐 쎄쎄쎄 하면서 잘 놀고 있네요. 근데 가줄 때 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 장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가줄 때 가줘야 되는데 못 간다라는 것은 얘가 뭐 하락할 앤데 시장이 그냥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뻗팅기고 있을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제가 좀 더 좋은 쪽을 고르라면은 인트론바이오보다는 DPC 쪽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하다가 빵 뭐 물론 이제 이날 기준봉 날에서 뭐 세력이 나갔다 안 나갔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습 자체는 DPC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인트론바이오는 이날 봉이 조금 밑꼬리가 이렇게 달린 것도 아니어서 살짝 좀 찝찝하죠. 네, 이렇게 보고 있고, 파워넷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계속 타고, 와 체리브로는 대단하네요. 이제 단기 가열 내일이면 끝나죠. 오늘 장 좋으니까 그냥 이빠이 올려버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장이 좋으니까 이빠이 올려버린 것 같고, 이제 단기 과열 끝나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티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받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이제 풀리는 내일 캔들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얘도 뭐 막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놨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뭐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원체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매물 이때의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가장 악성 매물대인 이 구간을 돈 안 들이고 단기 과열로 지금 넘어졌다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졌습니다.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패배를 인정.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여기는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낮은 것 같고 좀 잘 눌리면 한번 공략 해봐야겠습니다. 눌림목을 뭐 이제 7.51선을 이런 식으로 잡을지 11선을 잡을지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얘도 뭐 급등주처럼 확확 움직인다기보다는 뚫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뭔가 기간을 갖고 뚫고 기간을 갖고 뭐 이런 종목이라서, 그리고 장대 항목 뽑아봐야 5%짜리라 굳이 좀 성격 급한 제 입장에서는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방송이 길어지네요. 예. 오랜만에 그 동림 세미캠 한번, 동진 세미캠 또 문의를 많이 주셔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는 뭐 설명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밴드 이렇게 놓고요. 여기 오면은 외인들 사고 있고 여기 절반 넘어간 값에서는 팔고 또 여기 오면 사서 올리고 여기 오면은 팔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얘가 요 구간에서는 외인들이 그렇게 일단은 수급 형태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장이 만약에 시장이 받쳐주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공매도 쳤던 세력들도 어느 정도 쇼커버링을 하락장보다는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장이 좀 받쳐준다면 동진이도 뭐 한 전고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뭐 그냥 천천히 그냥 뭐 이렇게 기간을 두고 들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그냥 마음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HLB는 여기서 저항이 이제 좀 심하게 받을 거예요. 저항이 좀 심하게 받을 건데 장이 오늘처럼 계속 좀 받쳐주면 물론 또 뚫을 가능성도 있겠죠. 장이 안 받쳐주면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들어갈 거고요. 이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신라제는 제가 12,600원 이 가격대를 넘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 자체를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놀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놀죠. 여기서 다시 레벨업하러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12,000 이 중요한 600원을 넘어서면 이제 21선도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상승도 돌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시장만 받쳐주면 신라젠으로 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뭐 한 그래도 최소한 2만원에서 25,000원까지만이라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길었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